대동맥류의 별명이 뱃속의 시한폭탄, 침묵의 암살자. 저도 처음에 스텐트 넣을 때는 굉장히 거부감이 있었어요. 수술을 내가 더 빨리 하고 내가 잘하기 때문에 나는 수술을 할 거야 했는데 스텐트 자꾸 넣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편하고요. 안녕하세요. 중앙보건병원 흉부외과 유지훈입니다. 저는 대동맥 스텐트를 전문적으로 시술하고 있고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스텐트 시술을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4년 처음으로 국내 복부 대동맥류 1000케이스를 실행했고요. 현재 대동맥류 스텐트는 1700내 시행했습니다. 우선 심장에서 우리 온몸의 혈관에 피를 공급해주기 나오기 위한 동맥 중 가장 큰 동맥을 대동맥이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대동맥이 나이가 들면서 어느 정도 노화의 현상으로 약해져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모든 관성 물체가 늘어나게 되면 엷어져요. 물리학적 현상으로 엷어지면서 자발적으로 터지게 되는 거죠. 물 호수 같은 경우 오래된 경우는 부풀면서 자동으로 터지는 경우가 같은 현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증상은 없지만은 터지게 되면 돌아가시게 되는 아주 위험한 병입니다. 그래서 대동맥류의 별명이 뱃속의 시한폭탄, 침묵의 암살자. 침묵의 암살자란 별명에서 알 수 있듯이 증상이 없이 파열되어 오시는 경우가 많고, 파열이 된 경우는 50~60% 이상은 대부분 사망하시기 때문에 증상이 발견되기 전에 검사로서 미리 발견하는 게 가장 좋은 치료법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분은 우연히 CT를 찍다가 초음파 검사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된 경우가 있고요. 아주 드물게는 배에서 박동성 종괴가 만져진다, 혹이 만져진다 그러신 분들이 있고,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파열된 경우는 복통이나 흉통, 곤란 증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증상이 나타난 경우는 짧고요. 말씀드렸듯이 대동맥류는 나이가 들으면서 생기기 때문에 60세 이상부터는 초음파를 찍든지 아니면 CT를 찍을 때 내가 대동맥류가 있는지 한 번 더 검사기관이나 의사에게 한 번 더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가족력이 조금 있거나 아니면 노화가 함께 오는 경우가 있는데, 위험 요소로는 담배 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금연하라기도 안 하신 경우가 많아요. 스텐트를 삽입했는데 금연하세요 했는데 재발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2번 놓고 또 금연하라고 했는데 또 재발해서 그 다음에는 수술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래서 금연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평상시 고혈압 관리, 혈압이 높으면 아무래도 대동맥류나 대동맥 박리나 대동맥에 직접적인 영향이 가기 때문에 혈압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술이나 음식은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요. 2차적인 영향이나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술은 적당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음식은 좀 기름진 음식 피하고 짠 음식 피하고 일반적인 심혈관에 좋은 운동하고 그런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운동은 일단은 2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력 운동이랑 유산소 운동이랑 둘 다 필요하고요. 운동은 정기적으로 정해진 시간, 무리하지 않고 시작할 때 천천히 시작해서 자기 몸에 맞게 적당한 강도를 찾아서 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동맥류 파열을 알 수 있는 경우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크기입니다. 일단은 5cm 이상 커지면 파열 위험이 상당히 증가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 수술이나 시술을 하는 게 좋고요. 또 중요한 경우가 대동맥이 커지면 일반적으로 대칭적으로 커져요. 그런데 비대칭적으로 한쪽이 커진다거나 그런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크기에 상관없이 수술이 필요하고요. 크기가 작더라도 복통을 동반한다든지 쉰목소리가 난다든지 증상이 동반된 경우는 파열이 임박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시술이나 수술을 하는 게 좋습니다. 흔히 외래 오셔서 약물로 치료가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약물은 보조적인 치료입니다. 증상을 늦춘다거나 아니면 증상을 조금 완화한다거나 하지만은 궁극적인 치료가 될 수 없고요. 대동맥류의 궁극적인 치료는 크게 2가지입니다. 수술적 치료하고 스텐트 삽입술, 그 2가지가 현재 가장 큰 치료 방법입니다. 수술은 전신 마취 하에서 개복 수술을 하든 개용 수술을 하고요. 스텐트 시술은 흔히 말하는 절개가 없이 주사기 바늘로 가느라란 철사 와이어를 넣은 다음에 인조혈관 스텐트 그라프트라는 것을 넣어서 혈관 안에서 스텐트를 하나하나 펴서 결합하는 거죠. 복부 대동맥류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보다시피 인삼 모양, 사람 인자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텐트를 먼저 하나 이렇게 위에 사람 몸통을 넣어준 다음에 양쪽 다리를 각각 맞추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시술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1피스, 2피스, 3피스로 맞추는 거고요. 안에서 팝업 텐트를 자동으로 펴서
그 옷을 입혀가고 완성시켜가는 과정이고요. 흉부 대동맥류는 이렇게 싱글 튜브이기 때문에 시술은 간단하고 쉬워요. 일단은 수술 자체의 합병증으로 해서 수술 사망률이 조금 더 높고요. 전신 마취를 해야 되고 수술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고난이도 고위험 수술에 속하고요. 복부 대동맥류 같은 경우는 한 3% 전후가 사망률이 될 거고요. 흉부 대동맥류 같은 경우는 5에서 10%, 그다음에 흉복부 대동맥류가 같이 있는 경우는 10에서 15%, 현재 모든 수술 중에 암 수술을 포함해서 훨씬 더 사망률이 높고 위험한 수술로 되어 있습니다. 스텐트 같은 경우는 국소 마취에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하고 수혈도 필요한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그다음에 시술 시간도 짧고, 예를 들어 흉부 대동맥류는 10시간, 제일 많이 한 시간은 20시간 가까이 수술한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비하여 스텐트는 한두 시간이면서도 효과는 크고 부담 없이 재시술이나 재수술에 임할 수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를 받았을 때는 회복 기간이 필요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스텐트를 놓고 나서는 바로 다음 날부터 걷고 운전하고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더 간편히 편하게 받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한 5%에서 한 7%까지는 재시 시술이 필요합니다. 스텐트를 놓고 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환자의 혈관도 리모델링이라 그러는데 모양이 바뀌어요. 흔히 옛날에 나이가 들수록 허리가 굽어져서 꼬부랑 할머니가 되듯이 혈관도 처음에는 일자로 곳곳이 서 있다가 나이가 들수록 좀 휘어지고 굽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텐트 넣어놨던 게 모양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CT를 찍어서 체크를 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 5% 전후에서는 재시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스텐트 시술은 재발률이 많다 아니면 완벽하지 않다 라는 선입견이 있는데요. 수술 경우도 아주 드물게 재수술을 하거나 스텐트를 넣어야 되는 경우도 재시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텐트 같은 경우도 그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혈관이 나이가 들어가거나 혈관 모양도 변해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다시 모양을 맞춰줄 필요가 있는 거죠. 저는 스텐트 시술 200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2009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1700 케이스 이상 한 것 같고요. 국내 최초로 2024년 1월 달에 복부 대동맥류 스텐트만 1000 케이스를 넘게 시행했고요. 작년 8월까지 흉복부 대동맥류 시술이 1500회를 넘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스텐트 넣을 때는 굉장히 거부감이 있었어요. 그때는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스텐트 시술도 오래 걸렸어요. 수술을 내가 더 빨리 하고 내가 잘하기 때문에 나는 수술을 할 거야 했는데, 스텐트 자꾸 넣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편하고요. 그다음에 의사도 야간 응급수술인 경우도 참여하는 여러 팀이 동시에 해야 되는데, 흉복부 대동맥류는 10시간에서 아주 심한 경우는 20시간 가까이 수술해야 되는 경우는 그 많은 사람들이 체력적인 소모와 함께 다른 응급환자가 왔을 때 또 그 수술을 임해야 될 때는 신체적인 부담이 많이 되죠. 여러 가지 좋은 임상적인 양호한 지표를 보이면서 점점 마음이 바뀌었죠. 젊으신 의사분들은 많이 스텐트를 선호하고 환자분들에게 많이 권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기억에 남는 환자분은 만 97세 환자분이십니다. 환자분이 본인은 100세까지 꼭 사시겠다고 대동맥 스텐트 반드시 넣어달라고 해서 성공적으로 넣고 현재까지 아주 건강하게 잘 사신 분이 있습니다. 또 다른 환자분은 다른 병원에서 간 이식 수술을 받은 후에 대동맥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수술 말고 다른 시술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들어 저를 찾아와서 저희 병원에서 성공적으로 스텐트 시술로 잘 받고 아주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가 많이 생각이 납니다. 전에는 고식적인 치료 방법으로 수술적 치료만 시행했습니다. 시대가 발전하면서 스텐트를 시행하기 시작했고요. 의학이 발전하면서 스텐트 반, 수술 반, 하이브리드 시술이라는 스텐트와 수술을 섞어서 최대한 수술을 피하고 환자한테 피해가 적은 방법으로 시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차세대 스텐트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발전하고 있는 의학의 분야는 개창형 스텐트 혹은 유창형 스텐트라고 해서 각 분지별로 스텐트를 넣어서 수술을 피하고 스텐트로 모든 시술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의학이 발달함에 따라 스텐트뿐만 아니라 대동맥에 나사를 넣는 게 있어요. 앵커라고 그러는데, 대동맥이 새거나 그 누수, 엔도릭이 생겼을 때 전자 드릴처럼 나사를 박아주는 기계가 발전돼서 그걸 요즘은 시술하고 있습니다. 물론 큰 병원, 케이스 많은 병원을 찾아가 보는 게 좋고요. 언제나 세컨 오피니언이라고 해서 다른 의견도 한번 들어보는 게 좋습니다.
근데 병원을 찾을 때 고려해야 될 게 그 병원의 특성이 있어요. 각각 병원의 특성이. 수술을 조금 더 우선시하는 병원, 스텐트를 조금 더 우선시하는 병원이 있으니까 양쪽 의견을 동시에 다 들어보는 게 있고, 특히 고령 환자분이시거나 당뇨, 고혈압이 오래됐거나 뇌경색, 심근경색 같은 기저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스텐트 시술이 여러모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질환에 대한 치료를 결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동맥류는 CT 검사나 초음파 검사할 때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 초음파 검사를 하거나 CT 검사가 있는 경우 대동맥류가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물어보는 경우가 좋을 것 같고요. 스텐트 시술을 받고 가장 큰 문제가 쉽게 받고 편하게 받아서 이제 병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1년에 한 번씩 와서 CT 촬영하면서 추적 관찰해야 된다고 하는데 증상이 없고 이미 다 나았고 좋아지셨으니까 나는 병이 다 나았다 하고 임의로 외래 추적 관찰을 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환자분 오시면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24시간, 새벽이 됐든 밤이 됐든 국경일이든 할 것 없이 무조건 응급실 가서 최선을 다하고 언제나 응급수술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걸로 이 사회에 봉사하고 환자분들을 섬긴다, 그런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